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작은 카메라 출동의 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2023년 6월 30일 금요일 아침 7시 1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청자분께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구독을 먼저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내가 말했지, 윤석열은 박영수를 구속시키지 못한다니까. 내가 말했잖아, 윤석열은 박영수를 구속시키지 못해. 이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사실로 증명됐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제목이고요. 이제 아침에 들어온 뉴스부터 먼저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남에 100mm의 비가 더 내린다는 겁니다. 6일 만에 한 달치 장마가 내린다는 것이죠. 강이 전비되지 않은 섬진강에선 2020년 장마철 많은 비가 내렸고 이후 집중호우가 다시 찾아오면서 수해가 발생했다. 정부가 수해 피상자에게 1,102억 원을 보상했다. 환경부는 호남권 댐과 보수위를 기상청이 전망한 최대 강수량에 맞게 미리 조절하는 등 홍수에 대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우리나라에 온 장마 전선은 비구름대가 짧은 시간 급격히 커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27일 남해상으로 빠져나가던 장마 전선은 경남 전남을 통과하며 갑자기 몸집을 키우며 밤늦게 호우특보를 발령하게 만들었다. 29일 중부지방에 상륙한 이번 장마 전선은 수도권의 경우 밤 시간대로 갈수록 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날 오후부터 서해상으로 많은 양의 수진가가 들어오면서 서울을 포함한 중부 지방 서쪽을 중심으로 밤늦게까지 강한 비가 내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호남 지방은 올해, 그러니까 작년 겨울부터 시작해서 올해 봄, 그리고 올해 그렇죠, 특히 봄에 늦은 봄까지 아주 가뭄이 극심했던 지역입니다. 난리를 쳤죠. 여기서 우리가 우리나라 기상에 불변하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장마철에 많은 비가 내린다는 겁니다. 그 장마철에 많은 비가 내리면 도시에 피해를 입힌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에도 왜 강남에 많은 비가 내려서 강남이 잠기고 그런 거, 왜 차량 보네트 위에 올라가서 핸드폰 보는 사람 사진도 이렇게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은 광주 서구 풍암동 풍암호수 사거리입니다. 이 사진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재해에 속주무책으로 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달나라도 가는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누리호 쏘아 올려가지고 인공위성도 막 쏘아 올리는 아주 과학 강국입니다. 폴란드에 K9 자주포도 수출하고 K2 흑표 전차도 수출하고 대단한 나라입니다. 4대강 사업을 해서 강을 정비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장마철에 이렇게 도시가 피해를 받는다? 그건 공식입니다. 장마철이 되면 피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도시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 물이 장마로 내린 이 물이죠. 이 빗물이 돈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돈을 어떻게 합니까? 한 푼이라도 가둬두려고 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우리는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거냐면 장마철에 오는 비를 빨리 어딘가에 가둬두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패턴은 정해져 있어요. 특히 호남 같은 데는 가뭄이 심해져요. 점점 가뭄이 심해집니다. 그런데 장마철에는 비가 내려. 그럼 방법은 뭐야? 장마철에 내리는 비를 막 어떤 특정한 시설 여기저기에서 막 빨아들여서 보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일을 지금부터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돈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게 돈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이 돈을 그냥 이렇게 버리겠어요? 도로 바닥에?
이거 돈입니다. 비는 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장마철에 내리는 비를 아주 효과적으로 저장을 해서 필요할 때 쓰는 그런 이제 치수 정책이 필요하다. 기술은 뛰어나다. 우리나라가 뭐 누리호를 쏘아 올리고 뭐 폴란드에 전차하고 탱크까지 수출한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그거 못하겠어요? 이제 우리는 장맛비를 가두는 그런 사업을 앞으로 염두에 두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요. 장마 피해야지, 조심해야지. 이제 장마를 이용할 단계로 우리가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점점 뭐 물이 부족해지는 세대인데 물이 남잖아요. 지금 어떤 특정 시기에 이거 물을 가둬서 써야죠. 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뭐 어제 저녁에 뭐 잔치국수 준비한다고 난리 났습니다. 박영수가 영장 실시 심사를 받고 있다. 야, 어디 잔치집 알아봐라. 잔치국수 주문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소식이 오늘 아침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조선일보의 이세영 기자가 오늘 아침 0시에 쓴 기사입니다.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입니다. 이 0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쓴 기사입니다. 6시쯤 쓴 기사예요.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기각, 지나친 방어권 제한이라는 겁니다. 최측근 양지식 전 특검보도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 특별검사에 대해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거나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30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9개월 만에 박 전 특검에 대한 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기각으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지방법원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의 직무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지공 약속의 여부, 성립 여부 등에 비견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박영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켰다는 겁니다. 피의자의 직무해당성,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내가 물어볼게요. 제가 이 영장 기각시킨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연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물어볼게요. 박근혜를 구속시킬 때 묵시적 청탁은 피의자의 직무해당성이 있었나요? 박근혜가 실제로 묵시적 청탁으로 금품을 실제로 수수했나요? 또 박근혜가 나중에 묵시적 청탁으로 나중에 금품을 제공받겠다고 약속한 일이 있나요? 사실적 법률적 피해 다툼의 여지가 없었나요? 박근혜 때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박근혜의 방어권은 제한하지 않았나요? 이게 무슨 법이 이런 법이 있어요? 검찰이 잘못했어요. 왜 검찰이 잘못했냐면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묵시적 청탁을 하나 넣었어야 되는 겁니다. 검찰이 박근혜 영장 청구를 할 때 여기다가 혐의내에다가 묵시적 청탁을 앞에다가 제일 넣었으면 되는데 그러면 구속됐을 텐데, 그죠? 제일 앞에 영장을 청구합니다. 제일 첫 번째 죄목 묵시적 청탁 이걸 넣었으면 박영수는 구속됐을 텐데 그걸 뺐어. 왜 뺐을까? 그 묵시적 청탁하면 대통령도 감옥 가는데
무시적 청탁을 뺐어요. 그게 잘못인 거야. 무시적 청탁을 넣었으면 박영수 구속영장에다가 첫 번째 무시적 청탁 넣었으면 박영수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을 텐데 그걸 왜 뺐을까? 무시적 청탁. 아쉽습니다. 검찰이 그걸 뺐을까? 예? 여기 보면 피의자의 직무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요 앞에다가 무시적 청탁 하나 넣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한동훈 법무장관은 거기다가 무시적 청탁을 뺐을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제목 한번 다시 보내드릴게요. 제가 그랬습니다. 윤석열은 박영수를 절대 구속시키지 못한다. 저도 말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거 구속 못 시켜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입시 카르텔, 사교육 카르텔, 뭐 원전 카르텔, 오늘은 또 무슨 카르텔까지 나왔더라? 재미 들렸어요 이 사람 카르텔 수사라고. 우리나라 카르텔에서 가장 고약하고 견고하고 끔찍한 카르텔이 뭔지 알아요? 사법 카르텔이에요. 사법 카르텔. 사교육 카르텔이 아니라니까. 입시 카르텔이 아니라니까요. 가장 끔찍한 카르텔이 사법 카르텔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기사 하나를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이 기사는 경향신문이 2022년 3월 7일 날 작성한 기사입니다. 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정황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올해 7월 2022년 작년 3월입니다. 작년. 그러니까 대선 전일 겁니다.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이렇게 말했어요. 김만배가 박영수 변호사와 윤석열 대검 중수부 검사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해결했다고 언급한 음성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 1155억 원을 불법 알선해준 조우영에 대한 대검 수사가 부실하게 처리됐고 당시 박영수 변호사와 주인검사 윤석열 주인검사가 개입한 정황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봐주기 수사 의혹에 선을 그었던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TV토론 발언과는 달라 대선을 앞두고 또 다른 대장동 뇌관이 터졌다. 탐사 전문 매체 뉴스타파가 보도한 음성 파일을 보면 김 씨는 지난해 9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만나 2021년 부산저축은행 당시 박영수의 영향력이 통했지 윤석열이 그냥 봐줬지 라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이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검사들 다 알아. 성열이 형이 내 동생이야 라고 어떻게 말하겠느냐며 조 씨에게 박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한다. 그러곤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영이냐? 이러면서 야 커피 주면서 몇 가지 질문하고 보내주더라.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이거 더 이상 기사 안 읽어드려도 알겠죠? 저축은행 사건에 1,000억이 넘는 불법 대출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변호사가 박영수, 그 당시에 주인검사가 윤석열. 수사받으러 갔어. 그랬더니 내가 다 얘기해놨어. 그랬더니 야 네가 조우영이냐? 야, 커피 한 잔 먹고 가라. 커피 한 잔 먹고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 제가 거듭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 나라를 만지는 가장 큰 카르텔이 사법 카르텔이에요, 여러분. 사교육 카르텔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자기의 팔을 끊어내는 아픔을 견디면서 사법 카르텔을 척결해야 되겠다라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법 카르텔을 척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희망이 없어요. 제발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켜줘야 되는데 이 사람을 왜 지켜주죠?
이 사람을 지켜주면 사법 카르텔을 좀 더욱더 공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욱더 대한민국은 사법 카르텔의 그늘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지켜줘야 되는데 광화문에 모여라. 이 사람을 지켜줘야자. 여러분, 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했다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해야 할 일을 했다면 사법 카르텔을 척결하는 일을 자신의 오른팔을 끌어내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사법 카르텔을 해체하는 일을 했다면 저는 찬성합니다. 지켜줘야죠. 근데 그게 아니야. 여러분, 다음번 총선 4월 10일 총선에서 검사 출신 대거 들어올 거예요. 김기현이 대표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천만의 말씀. 지금 속속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검사 출신이에요. 내년 국민의힘은 4월 총선에서 검사 출신을 또 막 앞으로 낼 겁니다. 왜? 사법 카르텔을 공고히 해야죠. 이 사람도 퇴임 후에 문재인처럼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냐? 사법 카르텔을 더욱더 자기 부하들한테 국회의원을 만들어줘서 더욱더 사법 카르텔을 공고히 해서 자기도 대통령 끝나고 뭐 양산을 가든지 뭐 평산을 가든지 경호원 한 60명 데리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페이스북 글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동업자들은 끼리는 구속을 못 시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동업자들끼리는 구속을 못 시켜요. 자, 여러분,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해 드립니다. 저들에게 또다시 맡길 수는 없습니다. 내년 4월 10일, 여러분 보세요. 검사 출신 대거 또 국민의힘 그 후보로 나올 거예요. 나와서 뭐냐? 사법 카르텔을 더욱더 공고히 해요. 여러분, 한두 번 속았으면 됐지 또 속아요? 자, 그럼 어떡하냐? 누군가 훌륭한 정치 주자가 나와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여러 번 해도 우리가 다 실패했어. 여러분, 여기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예를 들면 안철수가 나와서 이거 바꿉시다. 모이겠어요? 유승민이가 나와서 합시다. 여러분, 모이겠어요? 안 모이는 거예요. 못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냐? 실패한 방법을 또 쓰면 안 돼요. 뭐냐면 저는 이 썩어빠진 정치, 썩어빠진 나라를 바꾸는 용감한 신인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정치를 올바르게 바꾸는 용감한 신인이 부족한 게 우리나라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나서고 있어요. 여러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고 집에 찾아가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손잡고 가자. 우리 같이 손잡고 국회로 들어가자. 그래서 여러 번, 지금까지 한 30여 번을 만났습니다. 자, 우리 같이 국회로 갑시다. 근데 그분들은 다, 이거 올바르지 않아. 이 제도가, 나라가 올바르지 않아 하고, 열변을 토하면서 막 유튜브에도 방송하고 뭐 그런 분들이에요. 거의 다. 앞장서고. 그런데 어떤 분은, 글쎄 나는 조금, 내가 그랬어요. 그분에게. 정답은 용감한 신인이 대거 들어가야 되는데, 당신이 지금 저기 이 정치들을 바꿔야 된다. 이게 썩은 나라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정답을 얘기하면 뒤로 빠져. 비겁한 거죠. 정답은 이겁니다. 정치를 바꾸는 용감한 신인이 대거 내년 4월 10일 총선에 출마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 당신 지금까지 나라를 위한다고 유튜브 방송도 많이 했지. 책도 쓰고. 자, 이제는 액션을 합시다. 액션을. 이게 정답이에요. 내년 4월에는 정치를 바꾸려는 용감한 신인이 대거 손잡고 국회로 가자. 이것이 정답이에요. 자,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글쎄, 난 아직. 내가 그랬어요. 정답을 피해가면, 뭐다? 위선자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위선이에요. 지금까지 그 사람이 유튜브에 나와서 막 떠들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막 책을 써서 뭐 한 거 다 위선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위선입니다.
이 꼴을 또 계속해서 봐야 돼요? 이 꼴을 봐야 됩니까? 이 꼴을 계속 우리가 정답을 피해가면 이런 꼬라지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사법 카르텔의 노예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법 카르텔이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견고해요. 정권이 바뀌어도 사법 카르텔은 그대로 살아남아요. 판사, 검사, 여당, 야당, 변호사, 사법 카르텔은 묶여 있어요. 사법 카르텔은 꽁꽁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굉장히 많이 방송해 드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 대법원에 올라오는 그 민사사건, 민사, 가사, 행정, 특허, 만건, 형사를 제외한 나머지 대법원에 오는 사건에 1년에 10,000건은 어떻게 된다?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요. 그게 뭐냐? 사법 카르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바꾸자. 이 사람은 알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1년에 10,000건씩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는 거 알아. 다 방법은 뭐다? 대법관을 300명 정도로 늘리면 돼. 근데 안 해. 왜? 다 같은 사법 카르텔이야. 김명수 욕할 거 없다니까요. 똑같은 사람들이야. 다 사법 카르텔이야. 김명수 여기 하나 제가 사진을 하나 놨는데 이 사람이나 김명수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법관 그만두면 1년에 100억씩 벌어요. 그게 다 사법 카르텔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사람들은, 사법 카르텔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양반이고 여러분은 쌍놈이에요. 몰랐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쌍놈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김명수 하나 더 넣어줄게요.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양반이야. 우리나라가 왜 망했느냐? 조선시대의 원님들이 그냥 선량한 사람 데려다가 곤장 치서 돈 뜯어갔어요. 사법제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조선이 일본에 총 한 방도 못 쏴보고 당한 거예요. 친일파? 어떤 사람들이 친일파라고요? 그 당시에 백성들, 죄 없는 백성들, 원님 재판한 사람들이 친일파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광고 하나 합니다. 제가 대법원 판사의 수를 300명으로 늘려라 라고 수없이 방송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 올라오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은 80% 정도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10,000건이 들어가. 왜? 대법원 판사 전관 예우를 받기 위해서 그래. 나 그만두면 1년에 몇 수백억 벌어야 돼. 대한민국 국민이 고통을 받건 상관없어. 1년에 다 뺑통 쓰레기통으로 쳐넣어. 왜? 내가 1년에 100억 이상 벌어야 돼. 대법관 그만두고. 그리고 이 사법 카르텔에 내가 돈을 대줘야 돼. 국민이 고통받는 거 내가 모르겠어.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세미나를 합니다.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 주제 발표는 문영식 변호사가 합니다. 이분은 대법원 재판피해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발표 제목은 이렇습니다. 대법원 심리불속행. 아까 얘기했죠. 1년에 10,000건씩 읽어보시다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 상고 이후 쓰지도 않아. 왜 네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지도 쓰지도 않아. 무선고 선고하지도 않아. 그냥 기각. 대법원 심리불속행, 상고 이후 불기재, 무선고, 상고 기각 판결, 남발의 위헌 및 위법성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그렇게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 신청을 해도 기각이야. 왜? 자기들도 사법 카르텔 속에서 헌법재판소 그만두고 대형 로펌 가야 되거든.
국민이 고통 겪는 거 몰라? 내가 알게 뭐야? 대한민국 국민이 고통 겪는 거 그거 나에 상관없어. 나는 돈만 벌면 돼. 그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우리나라 검찰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주제 발표는 문영식 변호사가 합니다. 발표 제목은 대법원 심리불속행, 상고 이후 불기재, 무선고 상고 기각 판결, 남발의 위헌 및 위험성의 가요가 주제입니다. 2023년 7월 13일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이래 뭐 이제 내일 다음 달이니까 14일 목요일 오후 2시에서 4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2층 세미나실에서 합니다. 주제 발표 후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가진 다음 자유토론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꿈쩍도 안 했어. 세미나 하자. 아니 안 했어. 대한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똑같은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내가 그랬죠. 변호사회 해체하라고. 1년에 10,000건씩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람과 쓰레기통을 읽어보자고 돌아가는데 대한변호사회 그리고 지방변호사회 당신들 뭐하고 있어? 당신들 다 밥버러지야 라고 제가 여러 번 방송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세미나를 하도록 허가를 했다는 겁니다. 야 참 빨리도 하네. 빨리도 해. 우리나라 변호사? 밥버러지들이에요. 다 밥버러지들. 몇 사람을 빼고는 다 밥버러지들이야. 하도 이제 제가 막 공격해야 되니까 세미나 하시죠. 그래서 세미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미나 7월 13일 목요일 날 오후 2시에서 4시 하는 이 세미나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변호사 여러분들 좀 가보세요. 여기 세미나에 1년에 10,000건씩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뭔 줄 알아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나 같으면 약 먹고 자살할 거야. 내가 대리를 해서 올렸는데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 이상로 변호사가. 수치스러운 일 아니야? 그런데 그냥 입 닫고 넘어가. 자기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우리나라 변호사 양반들 정신 차리세요. 주접 떨지 말고 목요일날 여기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하는 세미나실에 가서 이 세미나에 참석하세요. 주접 떨지 말고. 당신들도 언젠간 고통을 겪게 돼요. 여러분, 변호사 여러분, 주접 떨지 말고 여기 가서 세미나에 참석하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주접 떠는 사람들 많아요. 이 사람들 다 주접 떠는 거야. 속으로 뭐라고 그랬어? 야, 백성들, 웃기지 마. 우리는 양반이야. 우리는 감옥 안 가. 너희들만 가. 너희들 백성들. 곤장 때리면 맞고 돈 내놓으면 내고 우리는 감옥 안 가. 멋있잖아. 하이. 여러분 이분은 내 선배거든요. 보세요. 내가 감옥 안 가게 만들어줬어요. 지금 하면 이럴 거야. 여러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바꾸자. 우리 용감한 신인이 들어가자. 뭐 부정선거 막아야 된다. 뭐 그 다음에 박교수 구속해야 된다. 막 목청 높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러면 용감한 게 나가자. 내년 4월 10일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위선자야. 내가 그랬어요. 당신은 위선자야. 내년 4월 10일 이후에 당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유튜브도 하지 말고 끊어. 위선자예요. 그 사람도. 위선자로 남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갑갑합니다. 갑갑해요. 제가 이런 일을 하니까 저를 걱정해 주시면 많은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상로 너 그거 안 돼. 지금 막 너 도와줄 것처럼 사람들 막 그러지. 막판엔 다 배신할 거야 너를. 그 사람들 다 비겁한 사람들이야. 원래 대한민국 사람들은 비겁해. 이상로 너는 실패할 거야. 아니요, 저는 실패해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비겁하대요. 그래도 저는 하겠습니다. 비겁하지 않은 사람 몇 사람이 있겠죠. 저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이성로가 올바른 방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게 적은 금액의 금전적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국내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하단에서 회원 가입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문성여론 연국중, 제가 지금 그 댓글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문성여론 연국중. 그럼 박 대통령한테는 왜 무시적 청탁으로 다 구속시켰다 하는 겁니다. 윤석열에게 실망했다. 박통은 도주 우려가 있어서 구속한다고 하더니 장난치고 있냐?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박영수가 자기 핸드폰도 버렸는데 증거인멸 여지가 없다? 이 땅은 조선시대로 되돌아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맞다니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은 지금 조선민 구절 구한말로 갔다고. 사법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사법 카르텔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움직이고 있어요. 원님 재판이라니까요. 자기들은 감옥 안 가. 여러분만 갑니다. 여러분만. 끼리끼리 썩는 내가 진동하네요. 예, 맞아요. 밀란이 일어난다. 대법원을 때려부셔야 한다. 밀란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밀란이 일어나면 안 돼요. 선고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용감한 사람들이 나서라. 용감한 척 떠드는 사람들 많아. 근데 갑시다. 아이고, 나는 비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용감한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부정선거 맞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본인이 후보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투표장에서, 자, 나는 시간표입니다. 투표지 분류기 통해서 나오는 거 그거 하나하나 봅시다. 확인합시다. 그건 할 수 있어요, 후보자가. 부정선거 막자고 목청 높이는 사람들인 진짜 당신에 맞겠다면 후보로 나가야 돼요. 진짜 할 수 있는 일은 빠져, 본인이.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예, 말은 쉽지만 잘라서 그 일이 안 된다. 예, 맞아요. 말로만 해. 행동은 안 해. 지금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위선이다라고 제가 수십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행동하지 않는 그 비겁한 사람들 때문에 막 흥분도 하고 그랬다가 결국은 또 당하는 거예요. 후보로 나가려면 막대한 자금과 머리가 좋아야지 않아요? 아니요. 머리가 좋아야 되는 게 아니라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됩니다. 뜨거운 가슴. 좋은 머리로 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 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에요.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나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이 모양 이 꼬라지라는 겁니다. 오늘도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장마비를 어딘가에 가둬져 있어서 필요할 때 써야 돼요. 예, 갑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또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나러 돌아다닙니다. 반바지 입고 다녀요. 비가 오니까. 가서 말하죠. 우리 다 같이 손잡고 가자. 당신 보니까 막 유튜브에서 막 열변을 토하더라. 이제 실질적으로 액션을 취하자. 반바지 입고 다닙니다, 제가. 우산 큰 거 쓰고. 실망하는 건 뭐냐. 그런데 나는, 그럼 모토로 유튜브 하면서 목소리 크게 애국자인 것처럼 떠들었어요. 이 사람들 편에 쓰면 되잖아. 이 사람들 편에. 그럼 간단하네. 이 사람들 편에 쓰는 걸.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계속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충고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비겁해. 이상돈 너는 실패할 거야. 네, 저도 잘 압니다. 비겁하다는 거. 그러나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오건호 대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담을 했습니다. 영상에 있습니다. 그것도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에게 또다시 맡길 수 없다. 오근호 씨와 함께 어제 대담한 것이 있습니다. 방송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매우 무겁습니다.